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입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중반 수요일이 좀 새로운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바로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키워드는 지지부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본격적인 변화는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하면 이 단어로 정리가 될 것 네. 같아요. 지수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니고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장을 크게 이끌어가는 종목도 없고 그렇다고 대폭락이 나는 종목도 없고 시장은 대체적인 관망 장세가 거의 진행이 되면서 딱히 먹을 게 없는 이런 장세입니다. 이런 장세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지리한 횡보 장세 말고 차라리 무너지려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고 빨리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물론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그만큼 힘들긴 하겠습니다만 빨리 무너지게 되면 또 빨리 회복하는 이런 습성을 가진 게 주시장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지루한 답보 상태가 참 힘든 그런 장세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쉴 새 없이 주식을 팔고 있는 모습이죠. 한국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 자체가 개선되는 조짐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또 삼성전자 중심으로 잠깐 매수했던 외국인들 다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매수한 부분보다 더 많은 주식을 털어내면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계속해서 눌러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기관들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도 없고요. 주도 세력이 없다 보니까 주도주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도 나와야 되는데 종목들은 정말 극히 손가락으로 꼽을 몇 종목군들만 급등락이 나오는 등 여전히 종목 장세도 지지부진한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참 답답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당분간 이런 지수 혼조 장세 계속해서 진행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말 커다란 임팩트가 없는 그런 호재가 없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지루한 혼조 장세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이 전개되면서 종목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제도 강조했습니다만 많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만 특정 몇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여전히 종목 장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중단,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 팀코리아와 함께 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지금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라서 당분간 이 계약 과정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네. 매니저님 내일 원전주 아무래도 조금 흔들릴까요? 약간은 흔들릴 것 같아요. 약간은 흔들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계약 자체가 파기된 것도 아니고 네. 보류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시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고요. 보류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계약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고요. 우리가 지금 원전주를 볼 때 시각 자체를 뭘 보냐면 원전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신한울 3, 4호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전 시장 자체는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고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SMR 소형 원전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요는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은 하나의 대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때문에 이 정도의 재료 가지고 원전주들이 폭락이 나오거나 대대적인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일시로 눌림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고 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약에 내일 원전주들이 좀 밀리게 되면 저는 원전주 대장주 업종 대표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은 이런 기사로 인해서 내일 주가가 밀리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변수는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저점에서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의 계약이 일시적으로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장기적인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망도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요?
내일의 단서는 핀셋 랠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핀셋 랠리는 많이 이제 못 들어본 단어셨을 거예요. 뭐 제가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네. 요즘처럼 증권시장이 참 지지부진하고 종목 선별이 없고 주도주가 없는 장세에서 우리가 종목을 2,8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핀셋으로 탁 꼽을 정도로 그렇게 예리하게 종목을 선별해서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장세가 힘들고요. 그만큼 힘겹게 종목을 발굴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언급드렸듯이 지금 강력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가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가 자생력을 좀 잃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증시라고 한다면 저 정부 당국의 좀 더 강력한 어떤 부양 대책이라든가 내지는 국내 외에 뭐 전쟁이 뭐 끝난다든가 이런 좀 더 강도 높은 어떤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본격적으로 뭐 엔비디아로 납품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모멘텀들이 나와야 증시가 살아나고 수급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현 장세는 당분간 답보 상태의 지리한 혼주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장세는 지리한 답보 상태의 혼주 장세가 좀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역시 이제 앞서 언급드렸듯이 핀셋 랠리에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수나 업종보다는 그 안에서 종목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같은 섹터, 같은 업종이라도 주가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특정 종목군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종목 선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종목에 접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겠죠. 실적이 일단 좋아져야 됩니다. 실적 자체가 좋고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고 여기다 성장성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여기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수급입니다. 워낙에 힘든 장세이다 보니까 그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실적과 성장성, 수급 이 3박자는 기본적으로 갖춰 있는 종목을 접근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종목 선별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을 하자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조선주 섹터이긴 합니다만 조선주들은 지금 못 가고 있죠. 조선주는 못 가고 있는데 이 종목만 지금 계속 완만하게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현재 주가도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살아나는 모습이고 어제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오늘도 지금 보합선에서 마감이 될 정도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역시 이제 조선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여기다 기업 밸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갖추고 있는 등 각종 모멘텀이 다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급하게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보면서 이런 모멘텀과 이런 수급과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타났었죠. 지금 현재 방산주들의 시세가 상당히 강하고 항공 쪽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시세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이었고 그랬던 종목이 역시 이제 오늘 기관들이 무려 20만 주 이상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수급이 살아있고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이 힘들지만 완만하게 올라간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세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장세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과 수급이 따라주는 특히나 수급이 따르는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는 만큼 수급주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이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필요한 가운데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자,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먼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오늘 아침 초장부터 갭상승 출발 후에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말씀드렸죠. 언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매매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성장 가치가 큰 종목군들의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하단을 깨지 않고 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되면서 긴 시간 동안에 장기 횡보세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쉽게 꺾이지 않고요.
결국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행보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포 분석 공정 그 자동화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그 시장에서 아마 게임 천재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만 부각이 되게 되면 탄력적인 반등세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에코앤드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 자체가 뭐 크게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네.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내년 이후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또 미국의 대선 이후에 누가 될지 알 수 없죠. 일단은 대선이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점이 나오고 반등이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시간은 걸리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먼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비해 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요. 자, 타이거 차나 항생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ETF 관련주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오늘 2.7%는 좀 밀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ETF 관련주가 모두가 동반해서 밀렸습니다. 지금 중국 ETF 관련주는 거의 움직임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와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현재 대규모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당초 6조 위안 정도의 대규모 부양책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10조 위안 정도의 대규모 더 큰 규모의 부양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11월 초 정도에서 그 모멘텀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포기하기보다는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또 밀린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뷰 세 종목은 모두 홀딩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시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 탐정 미스터 한의 내일장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 이제 뭐 종목이 이제 나오는 종목들의 이제 큰 흐름이 좀 바뀌고 있죠. 그동안 제가 뭐 2차 전지 쪽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렸고, 자, 시프트업은 대표적인 게임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신규 상장 종목인데, 네. 성장성과 수급이 따라주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실적과 성장성이 따라주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65%, 지난해를 기준으로 65%가 넘고요.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68%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이 나오는 즉 60% 이상 영업이익이 따라주는 엄청난 수익 가치를 가진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AA의 게임 같은 대표적인 게임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어떤 기술력은 탄탄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 가치가 탄탄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게임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한테 판호를 개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NC소프트의 리니지 M2M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승리의 신 니케 같은 이런 그 게임에다가 자, 외자 판호가 이제 발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집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이다라는 측면이겠죠.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한테 판호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중국 게임 업체들이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 버는 시장은 아닙니다. 엄청난 경쟁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 시장을 장악하거나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게임이 나오게 되면 시세는 엄청난 시세로까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언급 들었던 이제 승리 여신 니케라고 하는 이 게임 자체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엄청난 빅히트를 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 회사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제품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판호를 발급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반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일단 미국,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히트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프트업이라든가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제 판호가 발급됐기 때문에 게임주들 중에 특정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일봉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고요. 좀 느긋한 관점으로 우리가 매집을 한다는 관점을 보시기 바라고, 현재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완만하게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신규 상장되고 나서 좀 밀렸죠. 밀린 지는 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이 상장되자마자 주가가 계속해서 땅을 파고 내려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은 밀리지 않고 대체로 5만 원 선에서 벌써 세 번째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렇게 상장되고 나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는 벌써 21선 올랐고 직전 고점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2, 3일 정도 매집이 시작된 부분을 보고, 또 내년 이후에 중국 시장 진출하게 되면 매출 증가세라다가 영업일 증가세가 대체로 50에서 6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상당폭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우리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 어느 정도가 65,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자, 목표가 조금 멀리 8만 원 정도 제시 드리고요. 손절가 3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게임주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의 주가에도 승리의 여신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자, 제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 방송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내일도 이제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정말 핀셋 랠리에 적합한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일 무료 방송이 진행할 거니까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3시 50분에 한규수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앞서 원전주 관련 뉴스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략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